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6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4개를 훑어보았더니 모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중 한 조사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민심, 김혜경 스캔들, TV 토론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이 4개 여론조사의 격차는 1.5%포인트, 2.1%포인트. 네 여론조사에 반영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모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데 1.5%포인트, 2.1%포인트, 5.1%포인트, 10.3%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SOI와 국민일보가 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37.2, 이재명 35.1, 안철수 8.4, 심상정 2.2, 윤석열이 2.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시스와 리얼미터가 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43.3, 이재명 41.8, 안철수 7.5, 심상정 2.6, 윤석열이 1.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데일리와 PNR이 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48, 이재명 37.7, 안철수 7.7, 심상정 3%, 윤석열이 10.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주간조사인데 일주 전보다 윤석열이 2.8%포인트 오르고 이재명이 2%포인트 떨어지고 안철수 0.6%포인트 빠진 걸로 나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은 설 연휴 김혜경 스캔들 TV 토론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사, 네 번째 CBS 서든포스트 조사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윤석열 36.8, 이재명 31.7, 안철수 6.9, 심상정 2.7%.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재명을 5.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윤석열은 4.3%포인트 오르고 이재명은 1.3%포인트 떨어지고 안철수는 1.8%포인트 떨어졌다. 그래서 CBS 서든포스트와 뉴데일리 PNR 조사 두 개가 확실하게 윤석열이 설 민심을 유리하게 돌려놓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은 요새 정권 교체론이 6, 정권 유지가 4, 6대4 구도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게 조금 좁혀졌다는 여론조사들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격차가 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좁혀졌다. 즉, 이재명 지지 세력, 문재인 세력, 호남이 결집하고 있다. 요게 여론조사에 뚜렷하게 반영되지는 않는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또한 감지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앞으로 일주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합니다. 여기 오늘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운을 뗐습니다. 14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공동정부론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당 일부 의원들에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끌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가 안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중진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설 연휴 직전에 만났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IT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한 노하우가 있는 안 후보 같은 분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맡아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단일화 문제는 일단 나에게 맡겨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일 1호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각 부처의 업무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로 종합 관리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정보보안 기업인 안랩의 창업자로서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인 점을 고려하여 이 같은 역할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 해설입니다. 각 부처의 업무를 디지털로 총괄 지휘하는 디지털 총리 같은 역할을 부탁할 의향이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화는 없다고 생각해야 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정치가 어떻게 교조적으로 갈 수 있겠나?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나? 단일화 여론이 높으면 단일화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최진석 씨가 상임선대위원장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상당히 무게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14일까지면 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단판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신속하게 결판을 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조갑제닷컴에 좋은 글을 올리시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이 딱 떨어지게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은 윤석열이 회동을 먼저 제안해야 한다. 야권 단일화 방식은 윤석열과 안철수가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 현재는 윤석열이 갑이고 안철수가 을인 상황이다. 현재 상태에서 안철수가 회동을 먼저 제안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안철수가 제안을 먼저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철수로서는 또다시 망신만 당하고 후일조차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준석의 갑질로 안철수가 국민의힘과 합동 못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서울 의대 나온 안철수는 그 정도 판단력은 있다. 윤석열의 생각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야권 단일화가 진행될 수 있다. 광주에 직접 먼저 가서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데 제1야당의 큰 덩치를 가지고서 안철수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자강론 오판으로 윤석열은 야권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 후보였으며 선대위에서 현재 제일 중량감 있는 원희룡이 공동정부 형태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 오늘 운을 띄웠다. 그는 어제 제주 방문 시 윤석열과 동행했다. 아마 그때 야권 단일화에 대한 윤석열 의중을 물었을 것이고 윤석열이 공동정부 형태의 야권 단일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제는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 밀당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다. 며칠 이내 안철수와의 회동 날짜를 윤석열이 결단해서 먼저 제안해야 한다. 둘이 직접 만난다면 결정 못할 사항이 없다. 실무팀을 보내서 먼저 밀당하다가는 시기도 놓치고 감격도 없다. 이준석의 떼쓰기 후유증 두려워서 이것 실행 못하면 윤석열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행동이 느리다는 그동안의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아마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입만 열면은 윤석열, 안철수 다 국민의 뜻 이야기하는데 정권 교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든다면은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먼저 제안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